안녕하세요. 휴넷 홍정민 소장입니다. 오늘 워크프로 러닝의 실제와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할 거고요. 아마 제가 지금 실시간 강연 중이고 강연 중에 지금 질문은 제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 연구소 직원들이 좀 아는 선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강연과 관련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프로 러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일과 학습의 결합이라는 것은 HRD에 상당히 늘 추구해왔던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OJT라든지 아니면 액션 러닝, 그다음에 자베이드, 그다음에 학습 조직 이런 식의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HRD가 그동안 해왔죠. 그런데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일과 학습의 결합이라는 방식을 WLP, 그 워크플레이스 러닝 앤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0년대 들어와서는 70-20-10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10%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만 20%는 타인을 통해서 70%는 업무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계속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되게 클래스룸 기반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과 학습을 결합시키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결국 워크플로우 러닝에서는 디지털 교육이 되게 중요한 이슈를 차지하는데 이런 디지털 교육에 대한 체험을 하고 또한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워크프로 러닝이라는 단어가 70-20-10이나 아니면 WLP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겁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뭐 줌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있긴 했지만 실시간 러닝 플랫폼이 있긴 했지만 이것들이 되게 많이 끊김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동접자 수도 되게 적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러면서 워크프로 러닝이 되게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어떤 디지털 학습의 체험 인식 변화와 에듀테크 기술의 발달로 되게 워크프로 러닝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좀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건데요. 결국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결합하는 형식의 하이브리드 워크가 지금 현재 제조업은 아니지만 다른 업종들 중심으로 되게 일반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 초에 PwC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72% 조직이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HRD 입장에서는 일단 클래스룸 기반의 교육에서는 사무실로도 구성원들을 부르기가 힘든데 이거를 교육장으로 불러넣기가 더 쉽지 않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워크프로 러닝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의 76%는 워크프로 러닝을 이미 실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정도는 LXP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워크프로 러닝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플래닝을 짜고 있는 곳이 21%,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워크프로 안으로 가지고 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53% 정도 되면서 약 76%의 기업들이 지금 워크프로 러닝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사례를 좀 짜봤는데요. 클래스룸 중심의 교육과 워크플로우 러닝 중심의 교육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A씨와 B씨의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2라는 1일짜리 오프라인 세미나를 한 달 전에 신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에 참가하려고 하고요. 소비자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좀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길에 서점에 들려서 책을 좀 구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팀장으로 부임했는데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회사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한 두 달 뒤에 팀장 코칭 역량 향상 과정이 있어서 이거를 2달 뒤에 들어보려고 신청을 해 놓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많이 하던 클래스룸 중심의 어떤 교육 방식이었죠. 워크플로우 러닝 중심의 B씨를 살펴보면 B씨는 9시에 출근해 메일을 받는다. 메일 내용에 메타버스라는 모르는 개념이 있어서 사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 연결해 메타버스 이해라는 10분짜리 영상 프로그램을 학습하죠. 그리고 10시에는 소비자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미리 신청해둔 지금과 같은 라이브 강연을 들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발췌합니다. 오후 1시에는 리더십 코칭을 받기 위해서 1대1 화상회의로 코치분과 1대1 코칭을 받고요. 2시에는 3시에 잡혀있는 직원 면담을 위해서 회사에서 제공되는 면담 서식과 직원 면담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스킬이라는 사내 블로그를 학습자를 봅니다.
이렇게 워크프로 러닝 환경에서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억세서블 하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학습 사이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적시에 제공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이 컨텐츠라든지 학습 자료가 적시에 제공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모멘트 오브 니즈인데요. 결국 필요의 순간에 맞게끔 적합한 방법으로 관여를 해준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워크플로우 러닝의 중심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워크플로우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워크플로우 러닝에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바로 언제든 적시에 적합한 유형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인데요. 결국은 68%의 밀레니얼들은 온라인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모바일 러닝이 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 이 학습 환경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있든 재택근무를 하든 아니면 이동 중이든 내가 학습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 접속이 가능한 환경이 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시라는 표현인데요. 내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적시에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적시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내가 지금 업무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바로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결국은 학습과 일을 결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멘트 오브 니즈인데요. 결국 HRD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처음 배울 때, 더 배우려 할 때, 배운 걸 적용하려고 할 때, 그리고 뭔가 일이 잘못될 때, 그리고 큰 변화가 필요할 때 이렇게 5가지로 나눕니다. 각각의 니즈에 따라서 학습자들은 언제나 이러닝만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퍼포먼스 서포트 자료라든지 아니면 성과 사례라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코칭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끔 적합한 학습을 하는 게 바로 이 워크프로 러닝의 세 가지 차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워크프로 러닝에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 툴들이 있는데요. 결국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가 되고 클래스룸에서 워크프로 러닝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크게 4가지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 벌추얼 러닝, 즉 오프라인 교육장을 내 노트북으로 가져온 벌추얼 러닝, 그리고 학습을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로, 그러니까 되게 여정으로 늘려놓은 러닝 저니, 그리고 짧은 형태의 바로 내가 모르는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 러닝, 그리고 LXP나 LMS를 비롯한 러닝 플랫폼이 대표적으로 워크프로 러닝에 쓰이는 플랫폼, 그러니까 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국은 워크프로 러닝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디지털 러닝의 한계라고 지적되는 러닝 인게이지먼트, 즉 학습 몰입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벌추얼 러닝이라는 부분은 너무나 많이 활용하고 계시니까 나머지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러닝인데요. 제가 마이크로 러닝의 적용 시 고려사항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이 다 마이크로 러닝으로 바뀌어야 되나요?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본학습 컨텐츠도 마이크로 러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마이크로 러닝은 굳이 LMS에 탑재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되게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이 되게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학습에도 쓰이지만 일단 오리엔테이션이나 사전학습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복습용으로도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4가지 차원의 개념으로 마이크로 러닝이 많이 쓰여서 결국 마이크로 러닝에 있어서는 되게 활용성이 되게 다양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은 마이크로 러닝은 기존의 학습 방식이랑 잘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프라인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전에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미리 메일로 보내주고, 그리고 사후에 배웠던 내용을 요약하는 PDF를 보내주든지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러닝 단위로 해서 다른 교육 과정들을 더욱더 효과가 높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러닝이 또 본학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앞에서 조시 버신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이 있으면 지금 이러닝이나 오프라인 교육, 벌추얼 러닝 같은 매크로 러닝이 필요가 없나요? 라고 하지만 결국은 각각의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즉 매크로 러닝 같은 경우는 되게 초보자에게 되게 효과적이고 마이크로 러닝은 숙련자일수록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러닝과 마이크로 러닝의 비율을 조정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 비율은 적정하게 초보자일수록 매크로 러닝을 더 많이, 그리고 숙련자일수록 마이크로 러닝을 더 많이 하는 형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 마이크러닝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이크로러닝은 현장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앵소니 파이에서 이제 글로벌 마이크로러닝 벤치마킹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마이크로러닝의 어느 정도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교육, 그 다음에 안전 교육, 영업 교육, HR 조직 문화, 고객 서비스 순으로 많이 쓰이는 마이크로러닝 분야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부분이 현장 교육에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교육이라든지 영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고객 서비스 교육, 이렇게 현장 교육에 활용할 때 되게 효과적이라는 얘기고, A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현장에 전파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 다른 이러닝이라든지 오프라인 교육보다 마이크로러닝을 활용한 사례예요. 그래서 총 수료율도 좀 높였었고, 그리고 상품 교육에 되게 효과적이어서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의 억세서블한 부분, 그러니까 학습자의 접근성 향상과 학습자들이 직접 컨텐츠에 만들게 참여하면은 되게 활성화가, 마이크로러닝이 되게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회사는 모바일 앱 자체를 모바일로 항상 접근하다 보니까 외근이 많은 영업 직원 같은 경우는 PC에서 접속하기 좀 쉽지 않으시니까 모바일 앱 자체를 영업 직원분들도 되게 접속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이러면서 결국 학습 강의 수도 증가하고 학습 시간도 늘어났다라는 사례고요. 여기는 지금 땡땡 통신사의 유통 영업 컨텐츠를 그 학습자들이 직접 노하우를 올려서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땡땡푸드사의 영양사들, 학교 영양사들이 레시피들을 공유해서 올리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되게 참여해가지고 컨텐츠를 올리는 경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이벤트도 걸어주시고, 아니면 다양하게 오서링 툴, 즉 컨텐츠 제작 툴도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러닝 사이트만 딱 놔둔다고 해서 학습자들이 마음껏 듣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게미피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활성화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되게 학습을 되게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B사 같은 경우는 게미피케이션 및 학습자 참여 기능을 넣어가지고 IDP 계획을 좀 수립을 강화하고 포인트도 제공하고 또한 만족도라든지 조회수를 제공하는 식으로 되게 게미피케이션 방식으로 마이크로러닝을 되게 활성화했던 사례예요. 그런데 이러면서 연간 학습 수료율을 99% 그리고 교육 평균 만족도를 되게 높게 향상이 됐다는 사례고요. C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마이크로러닝 이벤트도 하고요. 그리고 이슈 레터로 정리를 해줘서 이거에 대해서 2주마다 한 번씩 뉴스 레터를 통해서 마이크로러닝을 종합적으로 리뷰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렇게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나서 거의 한 17%의 컨텐츠 활용률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러닝전인데요. 저희가 학습은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로 봤을 때는 학습할 때 역량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국은 인간이 되게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되게 잊혀진다는 거죠. 현장에 와서는 다 까먹고 그리고 결국 활용할 때쯤에는 그 배운 내용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와서 아까 학습을 하고 현장에 와서의 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러닝은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고 적용을 해보고 활용을 해보고 하면서 완전 내게 되게 계속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컨셉이고요. 학습이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라서 이 프로세스로 바꿔주는 거를 바로 이 러닝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로 바꿔주다 보니까 즉 학습이 이벤트고 일은 프로세스잖아요. 그게 일로 워크플로우 안으로 학습을 가져 들어온 게 바로 이 러닝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러닝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쓰이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에서 오프라인 교육만 아니면 온라인 교육만 설계하는 역할이 되게 중점적이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학습 경험들이 많고 특히 디그리드 같은 경우는 발표에 의하면 80% 이상의 80% 정도의 학습을 구성원들이 정형 학습이 아니라 비정형 학습을 통해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정형 학습도 우리 교육 전문가들이, 우리 HRD 담당자들이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을 통해서 각각 워크프로우 안에서 오프라인 교육도 했다가 온라인 교육도 했다가 벌추얼 러닝도 하고 코칭도 받게 하고 팟캐스트도 듣게 하고 아니면 유튜브도 보게 하는 등 이렇게 다양하게 학습 경험들이 하나의 여정이 되도록 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3개월간
탄력성 러닝 저니 프로그램에 좀 간단하게만 보면 1개월 차에 회복 탄력성 사전 학습을 하고요. 2일짜리 오프라인 세션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션을 줘서 동료 애들에게 코칭을 하게 하고 팀 활동을 하게 합니다. 2개월 차 때는 이런 팀 활동을 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만드는 90분 정도의 벌추얼 러닝을 하고 동료 코칭을 또 하고요. 또 한 번 정도 점검회의인 90분짜리 벌추얼 러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습 경험들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적절하게 되게 심리스하게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로 이 러닝 저니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면 러닝 저니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희가 휴내 신임팀장 러닝 저니 과정의 설계한 방식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타겟이나 주제를 선정하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행동 목표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도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습 방법을 매칭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 목표 도출이 되게 중요한데 이 학습을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되게 자세하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죠. 행동 목표를 독출한 다음에 그러면 팀장으로서 새로운 역할 이야기는 마이크러닝으로 매칭을 하고 피드백하기는 북러닝으로 매칭하고 이런 식으로 가장 워크프로 안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매칭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 러닝 전의 설계 방식이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계된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러닝 전이 맵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프리 세션, 메인 세션, 그리고 메인 세션 2, 포스트 세션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학습 경험들이 하나의 맵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보이는 것들이 저희가 러닝 전의 설계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러닝 전이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매몰되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되냐, 고려할 사항이냐라고 하면 옆에서 보시는 게 바로 이 DDI의 12개월짜리 러닝 저니 리더십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사례를 좀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지금 조시버신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습한 것이 모두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극복하도록 계속 리마인더를 되게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한다고 모두 실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학습 전이, 즉 러닝 트랜스퍼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3, 4, 5가 모두 러닝 트랜스퍼와 관련되는 건데 러닝 전이를 설계할 때 액션 플랜은 실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러닝 저니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건지 액션 플랜을 꼭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리자가, 스폰서가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학습을 할 때 액션 플랜을 가지고 관리자들이 이렇게 코칭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관리자들이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관리자들이 독려를 해주는 역할. 그래서 함께 학습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느껴주는 게 좀 러닝 저니의 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서포트 툴인데요. 결국 러닝 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과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크플로우 안에서 어떤 학습을 하는 것 외에도 어떤 성과 지원을 받을 건지 해서 퍼포먼스 서포트 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사 같은 경우는 유통그룹사인데요. 직급 코스 패스제라고 해서 지금 직급마다 되게 러닝 전이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스 플랫폼을 도입해가지고 여기가 러닝 저니 메이커라는 부분인데요. 온라인 교육, 유튜브, 이러닝 이런 것들을 끌어당기면 가볍게 러닝 저니가 설계되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학습자 개별마다 좀 큐레이션을 설정해서 큐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현재 14개 그룹사 만여 명의 교육을 지금 러닝 저니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러닝 플랫폼인데요. 여기가 지금 올해 9월에 있었던 HRD 테크 컨퍼런스에서 지금 데니 존슨이 얘기했던 그 리서치 결과를 좀 보여줬던 사례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지금 코로나가 우리 학습이란 HRD를 좀 영원히 바꿔버렸다라는 세션이었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바꿨냐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 경력 설계, 스킬즈, 아니면 스킬스 아카데미 이런 것들, 아까 스킬스 아카데미는 케이퍼빌리 아카데미라고 조시버씨가 말한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금 핫한 부분, HR에서 가장 2년 동안 변하고 나서 되게 핫한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걸 다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플랫폼과 관련된 용어만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LXP, LMS, 컨텐츠 빌더, 분석, 대시보드 이렇게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LMS와 LXP인데요. 그동안에 LXP가 큰 차이가 뭐냐면 LMS와 LXP의 큰 차이는 뭐냐면 LMS가 마치 공중파 방송처럼 좀 일방향이라면
LXP는 약간 유튜브와 넷플릭스처럼 나한테 맞춰서 학습 경험을 되게 추천해주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정형학습은 LMS가 되게 잘 관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비정형학습까지 넘어가는 단계에서 LXP가 붙어주는 거죠. 그리고 워크플로우 러닝까지 LXP가 되게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LXP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Personalized Learning Experience거든요. 즉 학습에서 비정형 학습인 학습 경험까지 넓히고 이것을 맞춤형으로 해주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맞춤형을 작용하기 위해서 러닝 레코드 스토어, 즉 학습 경험 데이터를 모아주는 것들을 LRS라고 하거든요. LRS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컨텐츠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또 CMS, 컨텐츠 통합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LMS, LXP를 할 때 LMS, LXP, LRS, CMS가 같이 붙어 다닌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셔도 앞으로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그 교육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되게 좋으실 거라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초에 ATD22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일단 일반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25개의 플랫폼과 학습 툴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ATD21에 발표한 이 세션에 그대로 발표했을 때는 23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아지는 플랫폼들을 어떻게 다 만들 거냐, 아니면 다 통합 관리할 거냐라는 게 되게 이슈가 되겠죠. 결국 학습을 할 때 앞으로는 워크프로 러닝에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요구할 거고,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이슈인데, 일단 과거에는 우리가 원 플랫폼, LMS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좀 집권화된, 중앙 집권화된 이런 시스템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되게 에코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시스템들을 서로 연결하고 API라든지 아니면 MSA라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방식으로 모듈화하고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되면서 교육을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하시면 학습 플랫폼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을 세울 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 빌더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 전문가분이 강의를 하고 학습자까지 오기까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안에 있습니다. 이러닝 개발자, 이러닝 교수 설계자, 촬영 전문가, 마케터 등등이 있는데, 최근에 기술의 발달은 이렇게 저작 툴이 되게 발달된 거죠. 그래서 SME가 직접 저작을 하고 바로 학습자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게 많이 생겨서 최근에 이 컨텐츠 빌더가 되게 시스템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컨텐츠 빌더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라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휴넷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토탈 러닝 빌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현재 휴넷의 토탈 러닝 빌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 강사라고 해서 TTV에서 텍스트를 치면 비디오가 나오는 솔루션이에요. 인공지능 강사 K론 솔루션을 지금 제가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좀 그 러닝 메이커라고 결국 컨텐츠만 만든다고 학습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진단도 붙이고 토론방도 붙이고 시험도 붙이고 서머리도 붙여서 마치 하나의 학습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바로 러닝 메이커. 그리고 이렇게 러닝 메이커로 이렇게 학습 컨텐츠가 만들어졌다면 러닝 저니 메이커에서 되게 긴 기간 동안 벌추얼 러닝도 넣고 오프라인 교육도 넣고 소셜 러닝도 넣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호작용도 넣으면서 하나의 학습 러닝 저니가 만들어질 수 있는 러닝 저니 메이커까지 이렇게 학습 컨텐츠를 만드는 러닝 메이커, 러닝 저니까지 만드는 러닝 저니 메이커까지 해서 결국 우리 교육 담당자분들이 컨텐츠만 가지고 있으면 되게 쉽게 러닝 저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저희 휴넷의 인공지능 강사 영상 잠깐 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한순간에 일상이 되어버린 비대면 교육. 교육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꼭 맞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복잡한 제작 과정. 휴넷과 함께라면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강사, 스튜디오, 촬영 장비 없이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만 텍스트로 준비되어 있다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양한 얼굴과 목소리의 AI 강사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만큼이나 간편한 수정과 업데이트, 빠르게 변하는 현업의 이슈를 교육에 바로 반영해 보세요. AI 교강사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맞춤형 콘텐츠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차세대 플랫폼 랩스에서 오직 나만의 학습 여정을 이어가 보세요. 네, 잘 보셨나요? 저희가 컨텐츠 개발에서 고민이 일단 그 교육 담당자분들이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좀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인데 좀 쉽고 빠른 개발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수정을 할 때마다 컨텐츠를 어떻게 고치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예산의 제약이 있었죠. 컨텐츠 개발 자체가 워낙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없을까라는 문제에서 저희가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강사를 통한 컨텐츠 개발, 그래서 K런을 저희가 같이 이스트소프트랑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른 회사랑 같이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사 강의용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촬영도 해야 되고 촬영본 편집도 해야 되고 종합 편집도 하는 등 최소한 1개월 이상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강사로는 PPT 교환과 나레이션만 있다면 이거를 가지고 AI 솔루션을 통해서 3일 만에 만들어냈어요. 되게 짧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쪽에 그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솔루션을 직접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공지능 강사를 그냥 개발해 주세요라고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은 동영상 매뉴얼이라든지 그리고 상품 교육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 경우 그리고 시간 예산의 전략이 좀 효과적인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기술은 지금 현재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한데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달되면 될수록 되게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닝메이커인데요. 러닝메이커는 4번의 클릭으로 결국 학습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온라인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등록을 한 다음에 여기에 퀴즈 등록, 설문 등록, 토론 게시판 등록을 해서 이거를 학습 컨텐츠로 만들어내죠. 그 이후로는 세 번째로는 수료 기준을 설정하고 학습 설정을 하고 학습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을 클릭 시작을 하면 바로 학습 컨텐츠로 생성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되게 많은 곳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 공단 같은 경우나 F발전사 같은 경우나 G기업 같은 경우도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신데 공통점이 뭐냐면 컨텐츠 빌더를 통해서 막 공모전을 하신다든지 좀 이벤트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이벤트를 걸어서 상품도 좀 주시고 그리고 이러면서 또 현장의 노하우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경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이벤트를 걸고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고 아니면 신입사원 UCC처럼 신입사원 대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게 만든 다음에 이 컨텐츠를 현장 노하우를 그대로 전달하는 툴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이 될 것 같고요. 러닝저니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러닝저니 메이커는 지금 이렇게 학습 요소가 있으면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마이크로러닝, 뭐 유튜브 등 일단 검색을 하면 컨텐츠가 뜨거든요. 그럼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다 당기면 하나의 설계가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10 영역, 20 영역, 70 영역, 즉 정형학습도 보이고 소셜러닝도 보이고 그리고 현업 기반 학습이 뭐 카드 뉴스라든지 아니면 채팅창도 보이는 형식으로 결국 러닝 전이 형태의 어떤 그 다양한 학습 경험들이 한 곳에 모여지는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플랫폼에 대해서 대시보드라는 거 되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항공기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되게 운행할 때도 되게 다양한 많은 그런 그래프나 아니면 그 계기판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되게 기업에서 되게 중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업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지금 보고 계시나요? 라고 반문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아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대시보드고요. 이걸 여러 가지 교육 데이터들을 반영해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 운영에 반영하는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직급, 직무, 직책, 부서별 교육 진행 현황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임직원들이 많이 듣는 분류의 교육 과정을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시보드는 특히 관리자 대시보드와 학습자 대시보드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 학습자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약간 큐레이션 기능도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인게이지먼트인데요. 결국
디지털 러닝으로 워크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습 몰입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오프라인 교육만큼 효과적인 방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학습 몰입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 학습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휴넷이 만든 모델의 프레임워크는 PMS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서 결국 세 가지가 되게 디지털 학습자들의 학습 몰입을 증가하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퍼스널라이즈 러닝에서 맞춤형 학습을 하면 학습자들의 학습 몰입이 높아지더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소셜 러닝, 즉 학습자를 외롭지 않게 되게 묶어주면 학습자들이 학습 몰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쓰면은 학습 동기가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게미피케이션이라든지 디지털 배지의 방식인데, 이 부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퍼스널라이즈 러닝인데요. 맞춤형 학습에 있어서는 결국 학습 컨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본인의 학습 경험을 기반으로 맞춤 컨텐츠를 추천하는 방식, 그리고 개인의 관심 분야를 태그 기반으로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방식, 그리고 동일 직급의 비슷한 동료들, 비슷한 학습자들을 분석해서 그 동일한 직급이나 동료들이 많이 본 컨텐츠들을 추천해주는 방식, 세 가지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요. 실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태그 형식이었는데 H그룹 윤직원 12,000명 중 실제 다 개인화해서 큐레이션을 좀 설정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 큐레이션을 설정한 데이터들은 워드 클라우드로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 학습자들이 내가 큐레이션을 다 알아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태그를 등록해 놓으면 학습자들마다 되게 다양한 자기에 맞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64.3% 정도 큐레이션을 설정해놔서 자기한테 맞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가 생기는 그런 사례를 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큐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큐레이션이라는 거는 컨텐츠의 정보와 학습자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매칭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 되게 알고리즘이다, 인공지능이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가장 출발점은 학습자의 정보를 최대한 모으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컨텐츠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큐레이션이 되게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꼭 생각하시라라고 팁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라이즈 러닝 중에서 이제 학습 관리, 맞춤형 학습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최근에 HR 쪽, 아까 HR 테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앞에서도 저희 조사장님이나 아니면 조시버신 분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HR 전반에 있어서 많이 테크놀로지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라독스라는 회사의 올리비아라는 챗봇이 지금 채용 업무에 있어서 쓰였던 사례예요.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의 업무 시간의 60%를 경감했다는 건데 주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후보자를 응대하거나 채용 공고가 나오면 안내를 해주거나 아니면 인터뷰 일정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또 어세스먼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나 5가지, 6가지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챗봇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인데, 결국 이런 챗봇을 활용함으로써 업무 시간, 채용 시즌에는 채용 담당자도 엄청 바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업무를 경감해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걸 수 있는데, 채용 시즌에는 항상 채용 담당자들이 통화가 안 됩니다. 너무나 바쁘시니까. 그러면 이 채용 후보자들은 되게 전화가 너무 안 된다라고 이제 점점 고객 경험이 되게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챗봇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내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응대가 가능하다. 즉 고객 경험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 즉 업무를 경감시키고 그리고 고객 경험에 긍정적으로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 챗봇이 기술적으로 되게 잘 활용됐던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도 많이 HRD 분야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학습 관리하는 분야, 이런 분야, 그리고 학습을 강화,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는 분야, 그리고 기억한 내용을 활용하는 퍼포먼스 소프트까지 되게 여러 가지 분야로 쓰인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챗봇 체계로는 교육 시작 전, 교육 중, 교육 종료 후에서 이렇게 파란색에 들어간 좀 진한 색으로 들어간 부분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야거든요. 그렇죠? 학습 전반적으로 개인 맞춤형 과정을 추천해주고 맞춤형 학습을 독려해주고 실시간 Q&A를 해주고 연관도서를 추천해주는 등 이런 것들의 기능들, 학습 관리라는 기능들을 저희가 챗봇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실제 여기 모습들이 실시간 Q&A라든지 연관 뉴스 추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 결국 아까 챗봇을 통한 채용 사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채용 사례와 마찬가지로 운영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해주고 챗봇이라는 솔루션이야. 그리고 또한 고객 경험들이 되게 긍정적인 경험을 창출한다는 얘기죠.
이제 러닝 모티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대표적으로 쓰인 게 바로 게미피케이션입니다. 항상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PBL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포인트, 학습을 하거나 체험을 했을 때 포인트를 주는 방식, 그리고 배지,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 그리고 레벨, 평민, 귀족, 왕족, 왕신으로 나눠서 계급을 나눠서 포인트가 일정적으로 쌓였던 거나 아니면 미션을 수행했을 때 레벨을 높여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리더보드, 경쟁 요소를 자극해서 학습 참여율 순위라든지 미션 수행 순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 요소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PBL이 되게 대표적인 4가지 방식이고 이 방식들을 되게 디지털 러닝에 적용하면 학습 동기부여가 되게 러닝 인게이지먼트가 창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게미피케이션 활용할 때 규칙을 먼저 설정합니다. 포인트나 배지나 레벨 이런 규칙을 먼저 설정하면 개인별로 이제 자기의 포인트라든지 배지라든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게미피케이션 적용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요. 결국 많은 회사들이 지금 게미피케이션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사 같은 경우는 출석 체크 배지 이벤트를 통해서 수강생의 30%의 수강 출석을 좀 참여하게 만든 케이스가 있고요. J사 같은 공기업인데요. 그러니까 J사나 K사 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와 레벨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를 되게 도왔던 사례예요. 그러니까 여기 J사 같은 경우는 학습 수료나 어떤 후기, 학습을 하게끔 만드는 좀 게미피케이션 방식이었다면 K사 같은 경우는 소셜 러닝, 즉 학습의 커뮤니티 활동을 되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어떤 게미피케이션 방식을 활용했다라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는 지금 저희가 퀴즈N이라는 것들을 앞에 잠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지금 퀴즈도 풀어야 되고 협업보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정형학습, 즉 아까 게미피케이션 방식은 학습과는 별도 아니면 학습과의 결합돼서 하는 방식이라면 퀴즈N이라는 플랫폼은 학습 안에서 되게 학습 몰입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휴넷이 좀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던 회사고요. 왜냐하면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고 기능이 훌륭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회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카웃, 멘티미터, 패들릿 등 되게 주요 기능들을 다 따로따로 쓰시나죠. 근데 우리나라 회사고요. 우리나라 회사고 이 회사가 되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강점이 있어서 카웃의 기능, 멘티미터의 기능, 패들릿의 기능을 한 곳에 모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좀 잘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게임 러닝인데요. 학습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VR, AR 게임 러닝이 많이 활용되는데 게임 러닝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러닝은 뭐 효과적인 부분이야 되게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같은 경우는 게임 러닝이 2가지 게임이 있는데 온라인, 플랫 러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전학습을 이러닝 컨텐츠를 듣고 나서 오프라인 상에서 학습을 할 때 이 게임이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몰입을 되게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이거는 사원 및 대리 대상으로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인수를 한 다음에 이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고 회사 전반적으로 경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드게임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형식이고요.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팀장이나 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의 되게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여행을 떠나면서 또 미션을 수행하면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본 과정이 스마트 훈련 우수사례도 선택됐지만 최근에 좀 뒤에서 좀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기업 직업 훈련 카드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에 아니면 중견기업에 아니면 그 우선지원기업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카드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100% 무료로 이 교육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좀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순 고객 지수가 91점 정도 나옵니다. NPS 자체가요. 그리고 엘사 같은 경우는 청관 기업인데 사전 온라인 학습 자체를 좀 안 듣고 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게더타운으로 이렇게 온라인 학습을 함께 들은 다음에 오프라인에 모여서 게임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컨텐츠 만족도가 만점이 나왔고 간사 만족도도 거의 9.9가 나와서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디지털 배지 부분인데요. 최근에 디지털 배지 시장이 되게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크레더블이라는 대표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약 16개국에, 160개국에 한 1,7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고객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전망 자체도 매년 17% 이상씩 성장을 해서 결국 2025년까지 $2억 달러에 이를 거다라고 디지털 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지가 왜 지금 중요하게 되냐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학위나 자격 시대에는 되게 좀 긴 거였어요.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요즘에는 되게 마이크로하고 되게 이러다 보니까 스킬 기반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짧은 학위나 자격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커진 거죠. 그리고 또한 통합적으로 디지털 인증 체계가 되게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디지털 배지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요. 즉 예를 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디 뭐 입사 지원이라든지 어떤 그 서류를 낼 때 자격증 다 뽑고 학위증 다 뽑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나를 따라다니면 어떨까,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금 구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배지를 찍을 때마다 학습에 대한 보상이 되고 학습 동기가 되는 거죠. 조직의 니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학비라든지 자격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런 디지털 배지에 의하면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경력 경로를 제시한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학위 자격 스킬의 인증의 통합 관리라는 측면, 그리고 학습을 동기부여한다는 측면, 그리고 인재 관리나 배치나 활용에 있어서 되게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배지가 되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IBM 같은 경우는 약 지금 현재 2015년부터 배지를 발행했고 195개국이 약 300만 개 정도의 배지를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개 분야에서 3,000여 종류의 오픈 배지를 발행 중이고요. 그리고 오픈 배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어떤 학습 효과의 차이를 보면 학습자가 129%, 수료율이 226%가 증가했고 또한 이런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배지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은 거의 재구매율, 즉 학습의 재참여율이 87%까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배지가 학습 동기부여 요소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는 좀 실제 어도비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증을 오픈 배지 형태로 오픈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셜 미디어 사이트도 공유가 되고 그러니까 그 레벨을 구별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자랑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배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휴넷도 지금 HRD 칼리지 과정부터 디지털 배지를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까지, 마스터 과정까지, 디지털 과정까지 상위 배지를 넣어서 총 4개의 배지를 획득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등에 되게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휴넷은 HRD 칼리지를 시작으로 지금 MBA 등 여러 스쿠버 과정을 지금 등록을 시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휴넷의 모든 과정들을 디지털 배지화해서 학습자분들이 되게 학습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마지막 소셜 러닝인데요. 에디슨의 교육용 영화라는 발명품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디슨이 되게 여러 가지 발명품이 있는데 에디슨의 교육용 영화라고 이거를 영화로 틀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 컨텐츠를 일단 학교에다가 교육용 영화를 만들어서 좀 팔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에디슨이 좀 사업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존 듀이가 같은 시대에 살고 계셨는데 정말 이 발명품은 처절하게 실패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고 얘기했더니 진정한 학습은 수동적인 관찰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회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절하게 실패할 거다 얘기를 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없는 거 보니까 되게 처절하게 실패했겠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온라인 교육 시험을 얘기를 들으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개인별로 학습하게 했더니 2%밖에 수료율이 안 됐는데 이제 이번에는 온라인 학습을 온라인상의 팀으로 묶어줍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네이버 밴드 같은 거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같이 학습을 할래라고 묶어줬더니 이게 거의 11배가 뛰는 거죠. 21%까지 수료율이 높아지고 이 같이 모인 방에다가 조교를 넣어줘서 피드백을 줘봤더니 거의 44%까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함께 학습하고 또한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되게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학습자를 외롭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커넥티비즘, 새로운 구성주의 이후에 나오는 교육학적인 용어로 연결주의라는 단어, 조지 지멘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유하고 또 실행해보게 하는 이런 순환 구조에서 결국 통합적인 교육 환경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좀 활용하고 계시는데 M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N사도 그렇고 플랫폼을 활용해서 되게 온오프라인 학습 조직 활동을 하게 하고 또한 심지어 강사료라든지 학습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되게 이렇게 소셜 러닝을 활성화하는 되게 노력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 N사 같은 경우는 아예 사내 직식 공유를 위해서 직무별 매뉴얼이나 현장 사례를 공유하게 하고요. 자유로운 댓글과 추천 기능을 활성화를 도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휴넷 북러닝 메타버스인데요. 저희가 북러닝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책과 영상을 같이 보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어떻게 하면 소셜 러닝을 더 활성화할 수 있냐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 형식으로 목표도 설정하고 함께 읽고 독후 활동하고 독서 토론하고 북 라이브 등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북스쿨 그리고 북러닝 메타버스에 대해서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리더들의 곁에는 항상 책이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북멘토들과 함께 더 쉽고 더 깊게 학습하는 방법. 핵심 내용과 인사이트를 압축한 휴넷 북러닝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도서 기반의 교육 콘텐츠를 통해 성장하는 습관을 만드는 북러닝. 비즈니스 필수 주제로 구성된 북큐레이션으로 교육을 대신하는 북스쿨. 셀럽들의 따뜻한 멘토링. 전문가의 특별한 인사이트. 전문가와 인플루언서의 공감 100% 북 토크쇼. 독서 경험을 확장하는 다양한 콘텐츠까지. 수많은 비즈니스 역량들 중 실무와 커리어에 필요한 것만 모아 휴넷 북스쿨은 비즈니스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임직원 성장을 위한 단계별 북 큐레이션. 앞서 나가는 리더가 되기 위한 북 큐레이션.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때. 일주일 뒤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을 때. 나에게 번아웃이 찾아온 것 같을 때. 비즈니스 맞춤형 북 큐레이션으로 개인의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휴넷 북스쿨. 이제는 책 읽기도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시대. 함께 나누고 확장하는 소셜 독서 모임 북러닝 메타버스. 독서 목표를 세우고 파도 소리와 함께 집중해서 읽고 감상을 나누고 함께 토론하고 북러닝 메타버스 안에서 독서의 경험을 확장해 보세요. 지금까지 요약해드리면 학습 몰입이 워크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퍼스널라이징 러닝, 맞춤형 학습, 그리고 러닝 모티베이션, 학습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건지, 그리고 함께 묶어주는, 외롭지 않게 만드는 소셜 러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워크 프로 러닝 팁 2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되게 거창한 얘기를 하면 우리 중소기업 아니면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 돌아다녀봐도 고용노동부의 교육 지원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나온 제도인데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HRD 플렉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 컨텐츠 운영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이게 언제든 적시에 적합한 유형의 학습을 제공하는 환경을 학습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제도고, 고용노동부에서 워크 프로러닝을 활성화하고 마이크로러닝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학습 시간에 따라서 그냥 수료를 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제도를 올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원 기업의 경우 100%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워크 프로 러닝 같은 경우 예산적인 제약이라든지 플랫폼적인 제약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정부 지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기업 직업 훈련 카드라고 해서 지금 이게 이 생긴 이유가 되게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교육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이걸 정부 사이드에서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 절차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카드 하나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좀 나온 제도거든요. 되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제로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 프로러닝 외에도 이러닝이나 플립러닝 같은 경우를 되게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지원 제도도 되게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해서 모멘트 오브 니즈를 말씀드리는데 모멘트 오브 니즈를 활용하다는 겁니다. 즉 처음 배울 때 죄송합니다. 더 알고자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현업에 적용할 때, 변화가 필요할 때 이 각각에 맞게끔 되게 적절한 학습 방식이 매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코치 솔루션인데요. 아직은 인공지능이 많이 배우고 있고 이러면서 되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지금 프로토타입 정도만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가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모멘트 오브 니즈에 적합한 학습 자료라든지 아니면 학습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코치, 처음 배울 때 더 알고자 할 때는 인공지능 코치, 인공지능 챗봇 코치입니다. 챗봇이 붙고 마이크로러닝 컨텐츠를 지원을 해주고 적용하고자 할 때는 커뮤니티 코칭이라든지 아니면 원포인트 코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가 연결 아니면 변화가 필요할 때 전문 컨설팅 기관까지 연결까지 좀 다양하게 각각 모멘트 오브 니즈에 맞게끔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모습이 이렇습니다. 개인별 관심사 분석, AI 코칭, 커뮤니티 코칭, 전문가 코칭이고요. 마이크로러닝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좀 급해서 되게 빨리 왔고요. 아마 시간이 딱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분이나 5분 정도 끝나고 나서 실시간 질의응답을 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불가능할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1대1 상담란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오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이지에 대한 영상 보시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미리 인사를 드리고 저는 또 다음번 기회 때 더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크프로 러닝 환경이라는 게 되게 우리한테 위협일 수도 있지만 되게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경영에 가까워지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보다 학습자들이 원하는 즉 모멘트 오브 니드에 맞게끔 저희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워크프로 러닝을 휴넷과 그리고 여기 너무 유수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의 교육 담당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워크프로 러닝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CEO 코치 세이지 앱을 실행해 볼까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AI와 채팅을 해볼까요?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날이 쌓이는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세이지에게 수준 높은 코칭을 받을 수 있죠. 다음은 마이크로러닝 화면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체크하면 세이지가 알아서 관련된 마이크로러닝 컨텐츠를 추천해줍니다. 평소 관심 있던 주제의 최신 지식을 아주 쉽게 학습할 수 있죠. 다음은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SNS 화면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CEO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근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CEO들만의 SNS라고 할 수 있죠. 엑스퍼트 게시판에서는 탤런트뱅크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각 전문가들에게 회사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쉽고 간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들거나 좀 더 깊이 있게 상담을 받고 싶다면 전문가들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탤런트뱅크와 연결돼 있어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죠. CEO를 위한 앱 세이지.